2025년 12월 초 서울입니다. 미국의 건물 하나가 조용히 인천공항에 내립니다. 브로드컴의 최고 경영자, 혹 탄이죠.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로 직행합니다. 그곳에서 전영현 부회장과 단 몇 시간의 미팅을 가진 후 그냥 돌아갑니다. 통상적인 비즈니스 미팅처럼 보이죠? 하지만 말입니다. 그 미팅 뒤에 터진 뉴스는 달랐습니다. 지난 토달 전 세계는 한 가지만 봤죠.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HBM4 승인. 미디어는 들떠 있었고 투자자들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삼성이 돌아왔다. 한국 반도체의 자존심이 회복됐다.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시점에 또 다른 승인이 나와 있었어요. 구글의 TPU. 구글이 삼성의 HBM4를 선택했다는 뉴스. 하지만 이 소식은 엔비디아만큼 크게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훨씬 더 중요한 일인데 말입니다. 숫자를 한번 볼까요? 올해 대비 3배 이상. 삼성의 연간 HBM 생산 능력의 절반을 구글 TPU용으로만 돌린다는 뜻입니다. 절반이에요. 엔비디아용은 또 따로 공급합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구글은 이렇게 조용하게 발표했을까요? 왜 삼성은 생산 능력의 절반을 구글에 바칠 각오를 했을까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구도전환의 신호입니다. 당신이 반도체 투자자라면 혹은 AI 시장의 미래를 궁금해한다면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2026년 인공지능 전쟁의 진짜 무기와 진짜 승자가 누구인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지금으로부터 몇 개월 전 인공지능 업계는 한 가지로 떠들썩했습니다. 엔비디아 HBM4 승인. 제넨슨 황 최고 경영자가 직접 삼성의 칩 위에 사인을 했죠. 그 장면 하나가 전 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황제가 신하에게 도장을 찍어주는 장면처럼요. 그때만 해도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이제 삼성이 정상이구나. 다시 일어서는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공지능 세계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십니까? 엔비디아의 GPU가 모든 AI 데이터 센터를 장악하고 있다고 알고 계신 거죠?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가 전부가 아니었어요. 바로 같은 시점에 구글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구글이 자신의 TPU를 재설계하고 있었거든요. 코드명 제미나이. 새로운 AI 엔진입니다. 그런데 구글도 똑같은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AI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메모리가 받쳐주지 못하면 소용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HBM이었습니다. 자, 그럼 문제는 간단합니다. 누가 구글에 HBM을 공급할 건가? 그리고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 결정이 될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누가 지배했나요? SK 하이닉스입니다. 아니, 지배했다는 표현보다는 독점에 가까웠죠. HBM 시장에서 90%에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의미를 아십니까? 엔비디아 GPU에 들어가는 메모리의 거의 대부분이 하이닉스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산업 구도는 자동으로 정해졌어요. 엔비디아가 하이닉스를 선택하고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종속되는 관계. 그 사이에 삼성은 어디 있었나요? 소외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구글 입장에서 이런 관계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와 하이닉스가 너무 가까워져 버렸거든요. 자신의 TPU를 위해 필요한 메모리를 주도권 없이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구글은 독립적인 메모리 파트너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중요했어요. 2026년 말까지 구글은 새로운 TPU를 시장에 내놓아야 합니다. 엔비디아가 루빈을 출시하기 전에요. 그렇다면 메모리 공급도 빨라야 합니다. SK 하이닉스는 현재 HBM3이 주문량을 맞추느라 여력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HBM4 라인을 깔 시간이 없었거든요. 전환. 많은 기업이 이 문제를 봐야 하는데 구글의 눈에 들어온 회사가 바로 침묵하고 있던 삼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구글이 삼성을 선택한 이유가 단순히 위기감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기술적 필연성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차세대 TPU가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아십니까?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칩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업계에서는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는데 저는 그냥 괴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성능이 현재의 3배, 인공지능 학습 속도는 3배 빨라지고 비용은 10분의 1로 줄어드는 혁명적인 칩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최고 시속 500km로 달릴 수 있는 최첨단 슈퍼카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엔진 성능이 미쳤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 달려야 할 도로가 꽉 막힌 왕복 2차선 시골길이라면 어떨까요?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속도가 안 나갈 겁니다. 차가 막혀서 엔진이 과열되고 멈춰설 거예요. 이걸 전문용어로 병목 현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인공지능 시장이 딱 그 상황입니다. GPU라는 뇌는 엄청나게 똑똑해졌는데 데이터를 날라주는 혈관인 메모리가 그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SK 하이닉스가 자랑하는 HBM도 훌륭한 메모리 맞습니다. 하지만 괴물 칩을 감당하기엔 냉정하게 말해서 부족합니다. 여기서 더 기가 막힌 건 경쟁 관계입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메모리 시장이 양분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GPU용 HBM과 TPU용 HBM이 완전히 다른 기술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게 된 거죠. 엔비디아의 루비는 엔비디아 생태계를 따릅니다. 그곳에는 SK 하이닉스와의 오래된 파트너십이 있었어요. 구글의 TPU는 새로운 생태계입니다. 구글은 자신의 방식으로 메모리를 원했고 그 방식에 대응할 수 있는 회사는 삼성뿐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현재 SK 하이닉스가 HBM4를 양산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빨라야 2027년 중반입니다. 하지만 구글은 2026년 안에 시장에 나와야 합니다. 그 사이의 격차 약 1년입니다. 이건 인공지능 시장에서는 영원한 세월과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 구글 TPU가 먼저 시장에 나오고 삼성의 HBM으로 안정적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업계의 패도자는 갑자기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 메모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구글과 맺은 계약 규모를 다시 한번 보세요. 올해 대비 3배 이상. 이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삼성의 연간 HBM 생산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 절반을 구글 TPU용으로만 돌린다는 뜻이에요. 절반입니다. 엔비디아용은 또 따로입니다. 여러분, 이 결정이 얼마나 대담한 것인지 느껴지나요? 삼성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단순히 주문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전략입니다. 구글이 요구한 물량을 감당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구글의 성장을 확신했다는 뜻이거든요. 구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이 이렇게까지 자신감을 내보였다는 건 기술적으로 충분히 증명됐다는 신호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계약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은 2026년 물량만 확정했어요. 2027년부터의 물량은 추후 협상하기로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소름 끼치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선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옆에 또 다른 거물이 손을 벌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입니다. AMD입니다. 여러분, 혹시 AMD가 뭔지 아십니까? 엔비디아의 영원한 라이벌인 그 회사 맞습니다. 최근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AMD도 자신의 차세대 GPU 아키텍처에 삼성의 HBM4를 탑재하기로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GPU 시장의 두 거물이 모두 삼성 메모리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구글 TPU 물량이 얼마나 빠르게 폭증할지 보세요. 월가의 예측에 따르면 2025년에는 150만 개에서 200만 개 사이의 물량이 2028년에는 800만 개에서 900만 개까지 간다고 합니다. 3년 만에 5배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구글 TPU가 엔비디아 GPU 시장을 역초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이미 넘어가고 있습니다. 기술 개선 속도와 가격 경쟁력에서 말이에요. 그리고 그 TPU의 심장에는 삼성의 HBM4가 들어갑니다. 삼성이 왜 미래 물량을 보류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AMD 혹은 또 다른 회사가 손을 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GPU와 TPU, 그리고 이제 나타날 새로운 AI 칩들, 그 모든 것의 메모리, 심장이 삼성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결론 50% 공개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인공지능 시장 전체가 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AI는 데이터 센터라는 서버실에만 갇혀 있었어요. 엔비디아 GPU가 들어가는 클라우드 서버, 그곳이 전부였죠.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집니다. 구글 TPU가 모바일 기기로도 내려갑니다. 자율주행차에도 들어갑니다. 로봇에도 들어갑니다.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사람처럼 움직이려면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할까요? 눈으로 보고 뇌로 판단하고 팔다리로 명령을 내리는 그 찰나의 순간. 거기에는 초고속 데이터 처리가 필수적입니다. 결국 로봇의 머리에도 HBM4가 들어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테슬라의 옵티머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이런 로봇들이 본격적으로 나오면 메모리 수요는 폭발할 겁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구글은 이미 자동차 회사들과도 협상 중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에 자신의 TPU를 탑재하려고요. 그러면 매 대마다 몇 개의 고성능 메모리가 들어갑니까? 기존의 차라면 생각도 못할 물량입니다. 더더욱 놀라운 건 드론 시장입니다. 드론도 AI가 필요합니다. 촬영 기능 자동화, 경로 설정 최적화, 장애물 회피, 모든 게 AI를 필요로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메모리 수요가 얼마나 크게 터질지 상상해보세요. 삼성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지난 3년간 삼성은 나락으로 떨어졌었어요. 엔비디아 퀄리티 테스트에서 떨어졌고 주가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SK하이닉스가 승승장구하는 동안 삼성은 취급도 받지 못했죠. 업계에서는 삼성이 끝났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절망의 시간 동안 삼성은 뭘 했나요? 침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그냥 침묵했습니다. 언론 플레이도 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떠벌리지도 않았어요. 마치 죽은 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더욱 확신했죠. 아, 삼성이 진짜 대책이 없구나. 포기했나 보다. 그런데 그 침묵 속에서 뭐가 벌어지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평택 캠퍼스의 가장 깊고 어두운 연구실에서는 경쟁사들도 상상조차 하지 못할 미친 도박이 설계되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HBM3을 어떻게 개선할까를 고민할 때 삼성은 아예 경기판 자체를 엎어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 계약은 그 준비의 결과물입니다. 물론 100% 공개입니다. 구글이 삼성을 선택한 건 우연이 아닙니다. 기술적 필연성이에요. 그리고 그 기술은 삼성이 침묵 속에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전략입니다. 이제 삼성은 더 이상 을이 아닙니다. 두 세계의 메모리 시장에서 갑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엔비디아 진영과 구글 진영, 양쪽 다에서 삼성을 필요로 합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위치가 있을까요? 이제 이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큰지 보겠습니다. 도미노 효과가 시작되는 거죠. 지금까지 메모리 반도체는 SK하이닉스 대 삼성,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마이크론은 기술 격차가 크니까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제는 시장이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엔비디아 GPU용, 구글 TPU용, 그리고 새로운 칩들용. 각각의 시장에서 메모리 기술 요구사항은 달라집니다. 한 회사가 다 이기기는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뜻이에요. 삼성은 이 다원화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세 시장 모두에서 요구되는 기술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 GPU라는 기존 시장, 구글 TPU라는 새로운 시장, 거기에 AMD까지 가세한다면 각 진영이 안정적인 메모리 공급처를 원하는데 삼성이 충분한 생산 능력을 증명했거든요. 더더욱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구글의 TPU는 빠르게 시장을 장악할 겁니다. SK하이닉스가 HBM4를 준비하는 동안 삼성은 이미 대량 공급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차이가 시장 점유율의 압도적 차이가 될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AMD가 정식으로 계약을 맺는다면 삼성은 GPU 진영에서도 양쪽을 공급하는 회사가 됩니다. 엔비디아와 AMD 양쪽이요. 이게 얼마나 강한 위치인지 아십니까? 개별 칩 설계자들도 삼성 메모리와 호환되는 아키텍처를 만들기 시작할 겁니다. 메모리가 표준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산업 구도의 완전한 역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층의 게임이 있습니다. 방금 말한 게 칩과 칩 사이의 HBM 확보 전쟁이라면 이제 나올 게임은 응용 분야의 메모리 전쟁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터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테슬라의 옵티머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혼다의 아센트, 심지어 중국의 피이토, 그리고 여러분이 모르는 스타트업들까지 모두 로봇 개발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상용화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성능 좋은 AI 칩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그 칩을 탑재했을 때 메모리는 그 칩의 성능을 얼마나 잘 받쳐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실제로 한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고성능 메모리 수량을 계산해보세요. 차의 자율주행 칩에 들어가는 메모리, 드론의 비전 처리 칩에 들어가는 메모리, 이 모든 게 누적되면 얼마나 되는 물량일까요? 기존 메모리 산업의 규모를 완전히 뛰어넘을 겁니다. 그리고 이 시장의 입구를 정확히 누가 가장 먼저 열어젖혔습니까? 구글과의 HBM4 계약으로 증명한 삼성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단순히 삼성이 엔비디아의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뉴스가 아닙니다. AI 시장 전체의 메모리 생태계가 재편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중심에 삼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삼성의 결정이 2026년 올 한 해의 실적을 좌우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뉴스와 현실은 다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실제 선적 물량입니다. 구글과의 계약이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현실이 되는 시점을 관찰해야 합니다. 올해 대비 3배라는 물량이 정말 분기마다 나타나는지 확인하세요. 증권가에서는 예상만 하지만 실제 공급이 나와야 주가에 반영됩니다. 가장 빠르면 2026년 1, 4분기부터 물량이 나타날 겁니다. 그 물량 수치를 주시하세요. 그게 삼성의 신뢰성을 증명하는 첫 신호가 될 거거든요. 둘째, 수율과 분량입니다. 이건 투자자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삼성이 약속한 물량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품질이 일정해야 합니다. HBM4 같은 초정밀 칩은 단 하나의 분량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구글이나 엔비디아가 갑자기 분량 컴플레인을 시작하면 삼성은 긴급 수정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신뢰도가 떨어지거나 공급 일정이 밀리면 모든 게 헝클어져 버립니다. 분기 실적 발표 때 수율 지표를 꼼꼼하게 보세요. 그게 삼성의 기술 안정성을 증명합니다. 셋째, 추가 계약 체결입니다.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삼성이 2026년 물량만 확정한 이유는 추가 고객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AMD가 정식 계약을 맺는다면 혹은 대만의 반도체 회사들이 HBM4를 요청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마다 삼성의 전략적 위치는 더 강해집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건 구글의 2027년 물량 계약입니다. 올해 공급이 순조롭다면 구글은 반드시 다음의 물량을 미리 확보하려고 할 거예요. 그 뉴스가 나오는 순간 삼성은 AI 메모리의 진정한 갑이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신호를 관찰하세요. 뉴스 헤드라인보다 실제 숫자에 주목하세요. 그게 진짜 투자 판단의 나침반이 될 거거든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2025년 12월의 조용한 발표가 2026년 인공지능 전쟁의 진짜 신호탄이었습니다. 구글의 TPU, 엔비디아의 루빈, AMD의 새로운 아키텍처, 이 모든 차세대 칩들이 하나같이 필요로 하는 게 뭐냐고요? 메모리입니다. 그리고 그 메모리의 최강자가 바뀌고 있습니다. GDPU 진영에서도 단순히 SK하이닉스 대 삼성이 아니라 엔비디아와 AMD가 각각 선호하는 메모리 파트너가 생겨나고 있어요. TPU 진영에서는 구글이 삼성을 선택했습니다. 이건 기술 선택이 아니라 전략적 선언입니다. 독립성, 속도, 신뢰도, 삼성이 모두 증명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단순히 뉴스만 보고 환호할 게 아니라 진짜 숫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선적되는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수율은 몇 % 수준으로 안정화되는지, 그리고 추가 계약이 얼마나 빨리 나오는지, 이 지표들이 향후 삼성전자 주가의 향방을 결정할 진짜 신호가 될 겁니다. 당신이 반도체 투자자라면 혹은 AI 시장의 미래를 궁금해한다면 이 흐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AI는 하드웨어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하드웨어의 심장은 메모리입니다. 그 메모리의 미래를 주고 있는 회사가 바로 삼성입니다. 선택은 지금입니다. 당신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특히 삼성 메모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여러분의 예측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